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상황. 4명 중에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를 청소할 거고요. 나머지 3명은 남은 지역을 그냥 하나씩 청소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역이 총 5개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2개를 청소하고 나머지를 이제 애들이 하나씩 청소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4명의 담당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 줍시다 라는 거죠. 맞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틀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 학생이 4명밖에 없어요. 5명이면 사실 문제될 거 딱히 없지. 그냥 서로 다른 색깔 5개로 칠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4명입니다. 그리고 1명이 2개 영역을 청소해야 되는데 다시 이웃한 2개 영역을, 2개 지역을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영역을 다 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번호를 좀 써놓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하고 번호를 써놓겠습니다. 그럼 봐. 이웃한 2개 지역을 청소하는 애가 있을 거야.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돼? 걔를 골라야 되겠죠. 4명 중에 1명을 고를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2개 청소하는 거임. 됐죠?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2개 청소하는 그 친구가 어디를 청소할 수 있는지를 어디를 청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봐봐. 1을 청소한다고 하면 1, 2 청소 가능하죠? 1, 3 되죠? 1, 4도 됩니다. 그럼 다시요. 여기다 정리 좀 해볼게. 1, 2를 청소하는 경우, 1, 3을 청소하는 경우, 1, 4를 청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학생이 1번을 청소한다고 하면 1번하고 2번, 1, 3, 1, 4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 학생이 2번을 청소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미 2번하고 1번을 청소하는 거 내가 셌죠? 그럼 2번하고 3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2번하고 5번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됐죠? 만약 이 친구가 3번을 청소한다고 하면 3번하고 1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셌죠? 3번하고 2번 이미 셌습니다. 그럼 3번하고 몇 번? 4번. 3, 4번 청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3, 5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을 청소한다고 하면 4, 5를 청소할 수 있죠. 4, 1 이미 셌고요. 4, 3도 이미 셌습니다.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5번을 청소한다고 하면 5, 2, 5, 3, 5, 4 이미 다 얘기했네요. 그럼 결론. 내가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이 친구 청소시킬 겁니다. 청소시킬 수 있는 구역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한 가지. 됐죠?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번하고 3번을 청소시킬게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학생 3명이요. 여기를 청소하겠죠? 셋 중에 1명, 남은 둘 중에 1명, 남은 1명. 3팩토리얼 되겠네요. 끝. 답 맞아요?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6번 문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처음부터 읽는 거야. 처음부터 읽는 거야. 4명 중에 1명은 이웃한 2개 지역을 청소할 거야. 아, 그럼 내가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걔한테 2개 영역을 청소하라고 던져줘야 되겠구나. 됐지? 던져줄 수 있는 경우는요. 직접 세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돼. 그리고 남은 3명은요.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남은 하나.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끝.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정리합니다. 뒤로 가요.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6개의 숫자가 있고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3000보다 큰 자연수인데 체크하셔야죠. 중복을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1, 0, 1, 2, 3, 6, 9를 가지고요. 그리고 중복해도 되고요. 내가 만드는 건 4자리만 만들 겁니다. 근데 3000보다는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 그럼 앞자리가 3000보다 크니까 앞에가 3보다 큰 수인 6으로 시작해서 만드는 건 무조건 3000보다 크겠죠. 9로 시작해서 만드는 숫자도 무조건 3000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4자리 중에 3000보다 큰 수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맨 처음 6으로 시작하는 4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요.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도 6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도 6개 중에 하나. 6의 세제곱만큼. 마찬가지 9로 시작해도 6의 세제곱만큼. 3으로 시작해도 6의 세제곱만큼 만들 수 있는데 0000인 거는 하나 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6의 세제곱 더하기 6의 세제곱 더하기 6의 세제곱에서 1을 빼종. 됐을까요? 자, 참고로 6의 세제곱 몇입니까?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는 게 좋을 거예요. 216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뺀 값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6, 3, 18이었으니까 7이 됐고요. 4가 될 거고요. 6이 되겠습니다. 647가지인가 봅니다. 끝.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이번에는 20번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었다. 집합 x가 있고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거든. 보이시죠? 근데 봐봐. 일단 봐봐. F3은 짝수래. 3는 값은 짝수한테 가야 돼. 그리고 3보다 작잖아? 그럼 F3보다 어떤 애? 큰 수가 돼. 됐죠? x가 3보다 큰 수면 F3보다 어떤 애? 작은 함수 값을 가져. 그럼 봐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도식화할 겁니다. 집합 x가 있습니다. 원소는요. 1, 2, 3, 4, 5, 6, 7이 있고요. 이 집합 x에서 집합 x로 대응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드는 첫 번째, 가족권부터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순서대로 봐. 3을 넣어서 나오는 값은 짝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3 넣어서 나오는 값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2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짝수니까요. 그럼 첫 번째 F3이 2라면 보겠습니다. 그럼 F3이 2라면 가족권 봐봐. 3보다 큰 애 넣잖아. F3이 2였잖아. 2보다 어떤 애 나와? 작은 애 나와야 되지. 맞아요? 작은 애입니다. 그럼 4는 값 몇이야? 1. 5는 값 몇이야? 1. 6는 값도 1. 7는 값도 1이죠. 그 문제 어딜 봐도 같은 값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1대1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 가능한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F3이 2라면 4, 5, 6, 7는 값은 무조건 다 1로 갈 겁니다. 그럼 1는 값은요. 3보다 작은 수죠? 1, 3보다 작죠? 그럼 함수값이 3보다 커야 되네? 2보다 큰 수 나와야 되겠네? 그럼 1이 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2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상황입니다. F3이 2라면 그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는 값 5개 중에 하나, 2는 값 5개 중에 하나, 4, 5, 6, 7은 모두 다 1, 한 가지한테 대응하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5의 제곱까지 나오겠네요. 25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F3일 때. 그럼 두 번째 F3이 이번엔 4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4로 한번 다시 그려놓고 갑니다. 3는 값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3는 값이 4에 대응한다면 또 보셔야 돼. 그럼 이 나조건부터 볼게요. 3보다 작은 수 1, 2는 값은 F3보다 큰 수니까 4보다 큰 수 5, 6, 7이 오는 거잖아.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3개. 3의 몇 제곱? 2제곱. 마찬가지 4, 5, 6, 7은요. 4, 5, 6, 7, 3보다 큰 수죠? 그러면 F3보다 함수값 4보다 작은 애 나와야 되겠네. 4가 갈 수 있는 건 3개. 5도 3개, 6도 3개, 7도 3개. 3개가 몇 개? 4개. 3의 몇 제곱? 6제곱. 됐죠? 참고로 3의 4제곱은요. 81. 3의 5제곱은요. 243. 됐죠? 3의 6제곱은요. 그냥 3도 곱하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F3이 6일 수도 있죠. 3 넣어서 나오는 값이 6이면 어쩔 건데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아이고, 야, 다 없어지면 어떡해. 어머, 야, 됐죠? 2, 3. 그럼 3는 값이 6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이죠.
그럼 가조건 봅니다. 3보다 작은 애들. 1, 2는요. 함수가 커야 돼. 7밖에 못 옴.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7 한 개. 얘도 7 한 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요.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의 4제곱만큼 갈 수 있겠네요. 됐죠? 끝! 뭐 하시면 됩니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로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자, 문제 보시면 같은 종류의 사탕 8개를 3명의 아이에게 2개 이상씩 나누어 줄 거고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2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나누어 주는데 2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푸신 분 있어요, 혹시? 풀었어요? 풀었어요? 정말 풀었어요? 안 됐어요? 이나 풀었니? 이거 뭐가 문제야? 일단 사탕을 준대. 가능해요? 사탕만 일단 생각해요. 사탕만. 처음에 사탕부터 얘기하니까 같은 종류의 사탕이래. 그럼 내가 첫 번째 사탕을 받든 두 번째 사탕을 받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내가 받은 사탕의 개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너 사탕 몇 개인데? 2개요, 2개요, 4개요. 이런 식인 거야. 됐어? 어떤 사탕 받는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차이의 유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 학생이 3명 있으니까 A 학생이 받은 사탕의 수, B 학생이 받은 사탕의 수, C 학생이 받은 사탕의 수를 더했을 때 몇 개가 나와야 돼? 8개 나와야 되죠. 전체 사탕은 8개니까. 근데 중요한 건 2개 이상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가 마트 가서 A, B, C를 사오래. 8개를. 근데 2개씩은 사오라고 한 거야. 그럼 뭐 해줘? 2개를 카트에 담아서 갖다 놓으세요. 그럼 나는 추가로 A를, 추가로 B를, 추가로 C를 몇 개 더 담으면 되겠습니까? 2개만 더 담으면 되죠. 맞아요? 이때 2개는 얘만 2개 빵빵 상관없죠? 얘 한 개 한 개 빵개 상관없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론 3H 2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중복조합이네요. 경우의 수 몇 가지? 4C 2가지.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됐지요? 이런 상황일 거야. 그래서 다시 나는 사탕 8개를 3명한테 2개 이상씩 줄 거야.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6가지야. 됐나요? 그럼 6가지밖에 안 됩니다. 6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여차면 뭐해? 이걸 다 볼 수도 있어야 돼. 왜?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초콜릿 8개를 2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한테만 줄 거야. 이게 포인트거든. 그럼 사탕을 3개 받은 애는 안 줘. 됐어요? 4개 받은 애 안 준다니까? 2개 받은 애한테만 줄 거야. 2개 이상씩. 그리고 남김없이. 됐어요? 초콜릿 주는 것도 한 개 안 줘. 2개 이상 줄래. 그리고 남김없이 다 퍼줄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사탕을 2개 받은 건데?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겠지. 일단 2개씩은 다 받았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 얘가 2개고 얘는 빵개. 그럼 결론 B, C는 사탕을 2개만 받은 상황. 맞아요? 여기가 한 개 빵개. 그러면 C 혼자만 사탕을 2개 받은 상황.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6개를 다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A만 사탕 2개일 때, B만 사탕 2개일 때, 나머지는 3개겠지? C만 사탕 2개일 때. 됐죠? 아니면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 그래서 6가지인 거야.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 세는 거 어렵지 않아. 봐야 됩니다. 공식을 계속 써야지. 공식은 연산을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거고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상황. A가 사탕을 2개 받았고 그럼 B가 몇 개? 3개. C도 3개를 받은 상황입니다. 됐죠? 이 6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초콜릿은 A만 받아야 되지. 맞아? 나머지 초콜릿 안 받죠? 그럼 A한테 초콜릿 몇 개 줘? 8개 다 주겠지? 맞나요? 남김없이 준다고 했잖아. 그럼 사탕 2개인 놈한테 남김없이 줄게? 너 혼자 8개 다 먹어. 끝난 거야. 됐습니까? 다시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A는 3개인데 B가 2개의 사탕, C도 3개의 사탕을 받은 상황. 그럼 마찬가지 초콜릿은 B한테만 주는 거지? 너 혼자 다 먹어? 하고 끝난 거죠? 맞아요?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사탕 준 상황에서 초콜릿 주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세 번째 상황. 이번엔 A가 3개, B도 3개인데 C가 사탕 2개 받았음. 그럼 초콜릿 뭐야? C한테만 다 줄 거 아니야? 끝. 됐어요? 그럼 여기는 6가지 중에 이 3가지는 초콜릿 주는 경우가 그냥 한 가지인 거네. 됐을까요? 그럼 이제 다른 상황 보겠습니다. A가 2개, B도 2개, C가 4개의 사탕을 받았을 때. 사탕 2개 받은 학생이 2명일 때. 볼게요. 그럼 봐. A하고 B가 사탕을 2개씩 받았네. 그럼 초콜릿 줘야지. 얘한테 몇 개? 2개 이상. 얘도 몇 개? 2개 이상. 합쳐서 몇 개? 전체 8개. 맞아요? 그럼 이때 초콜릿을 어떻게 줄까라고 하면 A한테 주는 초콜릿을 P, B한테 주는 초콜릿을 Q라고 할게요. 더해서 몇 개? 8개 줘야 되지. 근데 우리 뭐 하기로 했어? 2개 이상 주기로 했죠. 그럼 다시 또 얘기합니다. 엄마가 2개 합쳐서 8개 사오라고 했는데 2개씩은 꼭 사오래. 그럼 뭐 해줘? 2개씩 담아서 계산대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P를 추가로, Q를 추가로 합쳐서 몇 개 사면? 4개 사면 되는 상황이죠? 경우의 수 몇 가지? EH4, OC4. 몇 가지예요? 5가지. 됐나요? 이게 어떻게 나와? 이런 거지. 합쳐서 8개니까 얘가 2개, 6개, 3개, 5개, 4개, 4개, 5개, 3개, 6개, 2개. 이런 상황이죠. 됐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 5가지 나오네. 맞아? 그럼 봐봐. A가 2개고 B도 2개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있지. 언제 있어? 이런 게 또 있죠. 어떤 상황? A가 2개, B가 4개, C가 2개일 때도 똑같이 5가지. 마지막으로 A가 4개, B가 2개, C도 2개인 것도 몇 가지? 5가지 나오겠네. 됐어요? 그러면 다시 사탕을 나눠주는 이 6가지 마다 초콜릿을 주는 경우의 수가 그때그때 달라. 그럼 이걸 한 번에 곱하거나 더해서 얘기하는 건 좀 힘들 거라고. 그래서 뭐 해줘? 다 보셔야 돼. 6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때 초콜릿까지 주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5가지. 5가지. 됐죠?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8가지. 됐을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봐야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탕을 줬냐에 따라서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가 바뀌거든. 그럼 뭐 해줘? 이거 그냥 합쳐서 곱의 법칙 곱하면 돼?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수가 나올 때 우리가 곱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편하게 보세요. 같은 종류의 사탕이 5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 젤리는 1개가 있음. 사탕도 종류가 똑같고 초콜릿도 종류가 똑같고 젤리는 딱 하나 있고 내가 이 3명한테 나누어 줄 건데 3명이 받는 간식의 구성이 서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간식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간식의 구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죠? 됐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 젤리 1개. 총 몇 개를? 9개를 잘 나눠줘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 학생이 몇 명 있냐? 3명이 있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A가 받을 수 있는 사탕 몇 개일까요? A개. B는요? B개. C는요? C개.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5개 나와야 돼.
근데 A는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아. 가능하죠? 괜찮죠? B는 사탕을 2개 받고 C가 3개 받아. 가능하죠? A가 1개, B가 1개, C가 3개.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A, B, C에는 의미 아닌 정수가 오면 되겠네? 그럼 일단 사탕 주는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경우에서 몇 가지? 3H5, 7C5, 7C2, 21가지. 됐죠? 첫 번째. 자, 그래서 뭐 했어? 사탕을 줬습니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줄까? 초콜릿 줄 겁니다. 초콜릿은요, A가 받는 초콜릿을 P, B는 Q, C는 R개를 받는다고 할게요.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그럼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3H3, 5C3, 5C2 맞나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간식 젤리입니다. 젤리는요 A, B, C 3명 중에 1명한테 선택해서 주면 되겠죠? 맞나요? 굳이 쓰자면 L, M, N 더해서 1 됐죠? 3H 1, 3C 1 세 가지 됐죠? 굳이 쓰자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 나온 값들 뭐 해야 돼 이제? 21개, 10개, 3개 나왔음. 뭐 해줘야 돼요? 왜 곱해요? 왜 정말 궁시렁 들지 말고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네. 한 개의 액션이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거야. 21가지 중에 하나로 얘가 5개, 빵개야. 그랬을 때 주는 경우의 수 10가지야. 됐죠? 5개, 빵개일 때 10가지 만들어. 그 10가지가 3빵빵일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얘가 1개. 뿅. 됐잖아. 됐어요? 아니면 얘가 1개, 3개. 그랬을 때 10가지야. 그 10가지가 003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얘가 하나를 받아. 얘가 하나 받아. 얘가 하나 받아. 됐음? 그럼 다시 21개 마다마다 10개의 경우가 나오고 10개의 경우 마다마다 또 3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3번 얘네들 전부 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몇이에요? 630 맞아요? 답이 없는데? 맞아요? 답이 없잖아. 왜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 이겁니다. 간식의 구성이 서로 달라야 돼. 맞아?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 나와요? 630가지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여기서 중복되는 구성들이 다 올 수 있거든. 3명의 받는 간식의 구성이 서로 다 달라야 되는데 혹시 같은 경우도 있나 봐. 그럼 생각을 해볼게. 다시요. 사탕입니다. 초콜릿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젤리요? 젤리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딱 하나야. 젤리를 받는 놈이 있으면 걔는 사탕 초콜릿 어떻게 받든 겹치지 않아. 괜찮아요? 그럼 젤리를 안 받는, 젤리를 받지 않는 이 두 놈의 구성이 같은 경우가 있나 봐. 그걸 빼야 되겠지. 맞아? 납득이 돼? 그럼 다시 사탕과 초콜릿을 여러분들이 3명한테 나눠줄 겁니다. 5개와 3개로요. 근데 이때 구성이 같은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떻게 될까? 자, 써볼게요. 3명한테 나눠줍니다. 사탕 줄게요. 예를 들어 얘를 0개, 0개, 5개 줬어. 됐죠? 초콜릿 줄 겁니다. 0개, 0개, 3개 줬어. 그리고 젤리를 얘가 하나 받았어. 됐지? 그럼 뭐야? 이 2명의 학생은 구성이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 뭐 해야 돼? 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요. 지금 예시로 들었습니다. A, B, C 학생이 있을 때 언제? A, B의 구성이 같을 때지. 몇 개로? 사탕, 빵개, 초코, 빵개로. 맞나?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구성 A, B가 같을 때도 있고 A, C가 같을 때도 있고 B, C가 같을 때도 있겠죠. 이런 게 몇 개 있음? 3가지 있겠지. 내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건 A, B의 구성이 같을 때. 근데 똑같은 구성으로 A,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시 씁니다. A, B, C에서 사탕 하나 3개, 초코 하나 1개, 그 다음 여기 젤리 1개. 됐음? 이럴 수도 있죠. 봐드릴까요? 이런 게 몇 가지? 3가지. 야, 그럼 이런 거 계속 다 세야 되나요? 네, 세보겠습니다. 다시요. 미안. 얘부터 안 셀게. 미안해. 요거부터 셀게요. 005일 때. 이거부터 셀게요. 미안합니다. 됐죠? 사탕이 005개 받았을 때, 초코가 003개, 111개 받았을 때. 됐죠? 이런 경우 또 3가지 있을 거예요. 다시요. 이번엔 사탕 1개, 3개. 003 받았을 때. 됐죠? 아니면 1개, 3개, 111 받았을 때. 이런 거 3가지, 얘도 이런 3가지. 전체 몇 가지? 12가지를 뺐어야 되겠네. 혹시 놓친 거 있을까요? 놓친 거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죠. 1개, 003개. 됐어요? 1개, 1개. 됐습니까? 그래서도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결론 몇 가지? 18가지가 중복됐네. 18가지가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네요.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18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612가지. 끝. 됐음? 자, 하나씩 늘어뜨려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상황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지.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간단해. 사탕이 같은 구성될 때는 00 이내 보일 때, 11 이내 보일 때, 22일 때 보일 때.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초코가 같은 구성이면 빵빵일 때, 11일 때 몇 가지? 2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 6가지마다 몇 가지씩? 3가지씩. 됐음? 됐어요? 구성 다른 애가 1명, 나머지 2명이 같을 때. 그래서 3가지씩.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직접 다 보여드렸음?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잘 보시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이었습니다.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그 모르면 많이 물어보세요. 카톡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남아서 하셔도 되고, 일찍 와서 하셔도 되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해석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말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생각에 맞게 바꿔서 나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난 이게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접근법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0번 갑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XYZ가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줌.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라고 했음. 이게 문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다음과 같이 방정식이 딱 나왔을 때 XYZ를 더해서 1 나왔다고? XYZ가 음하정. 마트 갔네. 심부름 했구만. 3종류 있는데 엄마가 1개 사오래. 라고 해석하면 됐습니다. 만약 XYZ 더한 값이 1 혹은 10 이렇게 나왔을 때 XYZ가 자연수라고 하나씩 넣으면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2 이상이 온다고 2개씩 넣어놓고 또 추가로 담으면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4보다 크대. 그럼 봐봐.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냐면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잠깐만 타임 마이너스 4 오면 안 되잖아. 씨, 미쳤네. 다시요. x는 마3 또는 마2 또는 마1 또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 올 수 있을걸? 됐죠? 맞아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8은 뭐다? 7은 올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왜? 아, 마이너스 4보다 크다며. 정수라며. 그럼 마3 올 수 있겠지. 근데 나 여기서 왜 6까지, 7까지라고 했을까? 얘도 마3부터 올 거 아니야. 얘도 마이너스 3부터 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y랑 z일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럼 더해서 1 나오려면 xn 두고 7까지밖에 못 와. 8은 절대 못 와. 못 만들어. 9 말 같지도 않지. 됐어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을 다 나열해보면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같은 입장으로 y도 똑같겠죠. z도 똑같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x는 어떤 애가 오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 오겠다. 됐니? 당연히 y도 어떤 애 마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 오겠다. z도 어떤 애 마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 오겠다. 됐을까요? 선생님, 문제에선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아, 이게 싫으면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y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z도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이렇게 바꿔도 딱히 상관없지. 어차피 정수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니까.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말했어. 나는 여기는 검은색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자, 단순 연산입니다. x 넘겨요. x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y 플러스 3도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z 플러스 3도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위에 있는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 아니라 등호가 있는 부등식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러 바꾼 거야. 이렇게 써도 되긴 돼. 근데 이렇게 일부러 바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x 플러스 3을 p라고 할게. 그럼 p는 어떤 애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겠죠. 맞아요? 음하정. 맞니? y 플러스 3을 q라고 할게. 그럼 q는 어떤 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죠. 맞아요? q는 누구야? 음하정. z 플러스 3을 r이라고 할게. 그럼 r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 오겠죠. 그럼 r은 누구야? 음하정.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나는 지금부터 x 플러스 3을 p라고 y 플러스 3을 q라고 z 플러스 3을 r이라고 놓으면 이때 이 pqr은 음하정이 올 겁니다. 받아들임? 만약 여러분들이 등호가 없는 이 식을 갖고 와서 x 더하기 4가 0보다 커요 라고 했으면 x 더하기 4를 p라고 했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p는 0보다 큰 수니까 p는 누구? 자연수. 받아들일까? 그럼 여기서는 q는 자연수, r도 자연수 표현될 거야. 나는 굳이 음하정 표현을 쓰고 싶어서 등호가 있는 식을 갖고 왔습니다. 왜? 그게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 세팅이거든. 그러면 결론. PQR 누군지 압니다. P가 누구였냐? X 더하기 3이었어.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X는요. P 빼기 3이랑 같아요. Y는요. Q 빼기 3이랑 같아요. Z는요. R 빼기 3이랑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되는 정수값을 구하라고 했죠? 나는 X를 P 빼기 3으로, Y를 Q 빼기 3으로, Z를 R 빼기 3으로 다시 바꾸면 P 플러스 Q 플러스 R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넘어가면 뭐가 돼? 10이네요. 됐음? PQR엔 누가 와? 음하정. 됐음?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3H 10까지. 12C 10.
12C 2. 됐을까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66가지가 되겠네요. 끝. 됐음? 그럼 선생님 더해서 10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10이고 빵빵이면요. P가 10이라고 P가 10이라고 그럼 X가 몇인 거야? 7인 거야. 그럼 빵빵이라고 빵이라고 YZ는 다 마3인 거야. 맞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꾸는 과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범위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음화정으로 바꾸고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내가요? 언제? 뻥치지 마. 내가 저거 알려줬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나 알려준 적 있어 혹시 이거? 어? 거봐. 알려준 적 없다니까? 괜찮아? 납득이 돼? 그래서 이제 음화정이 아닌 막 이런 누구보다 큰 정수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표현 중요한 건 정수 표현인 거야. 정수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자연수 할 수 있습니다. 2의 배수 할 수 있어요. 3의 배수 가능함.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신 천천히 헷갈리지 않게 잘 쓰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43번. 읽자마자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아니 X랑 Y랑 Z를 더했는데 3보다 작고 X, Y, Z가 정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차피 정수 3개 더했잖아. 그럼 정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X랑 Y랑 Z를 더해서 2 나오는 경우 X랑 Y랑 Z를 더해서 1 나오는 경우 X랑 Y랑 Z를 더해서 0 나오는 경우의 수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봐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H2 어떻게 계산해요? 4C2로 계산하죠? 얘는요 3H1 3C1로 계산하죠? 얘는요 3H0 2C0이겠죠? 맞아요? 정아 여기까지 썼니 혹시? 그리고 나서 너 재밌는 거 못 봤니? 지난 수업 안 들었구나. 2C0 3C1 4C입니다. 조합을 더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수도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를 더한 값은 누구랑 같을까요? 5C2랑 같은 값. 우리가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이라는 말로 씁니다. 구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됐음? 그래서 10가지 나와 진짜. 왜? 4C 몇인데? 6개, 3개, 1개, 10개 맞잖아요. 당연히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오 괜찮아. 근데 얘는 뭐야? 직관적으로 본 거야. 일단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됐어 안 됐어요? 어차피 0보다 작은 애 못 올 거 아니야. 음수 나누니까. 괜찮지? 괜찮죠? 미안 괜찮아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봐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잘 들어봐봐. 되게 재밌어. X랑 Y랑 Z를 더해서 3보다 작은 수가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K가 2일 때 4개를 더해서 2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 봐봐. 4개 다 더해서 2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 빵빵빵 이런 거 있지? 괜찮죠? 아니면 빵 2 빵빵 빵빵 2 빵 이런 거 있겠네요. 됐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다. 1 1 빵빵 1 0 1 빵 0 1 1 빵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0
1, 0, 0, 1, 0, 1, 0, 1, 0, 0, 1, 1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요 0, 0, 0, 2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4개의 숫자를 더해서 음화정인 경우의 수를 세볼게. 나 지금 몇 개 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몇 개 썼네? 다 썼네. 경우수 몇 가지? 4, H, E. 맞아요? O, C, E. 됐네요? 그럼 이때 봐봐. 경우수 똑같이 나왔잖아. 이게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줘. 뒤에 있는 얘를 지워. 얘를 지워. 뒤에 K 값을 지워. 왜? 어차피 4개 더해서 2 나왔으니까 K에 올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일 때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K가 0이라면 둘이 더해서 셋이 더해서 몇인 거야? 2인 거야. 이거 본 거야. 됐어? 그럼 K가 1이면 셋이 더해서 몇인 거야? 1인 거야. 두 번째 거 본 거야. 됐어? K가 2가 되면 셋이 더해서 몇인 경우? 0인 경우 본 거야.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래서 결론, 다음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음화적 문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등식으로 만든다면 얘기할 수 있다고. 됐어요? K가 0이면 셋이 더해서 2인 경우 이거 본 겁니다. K가 1이면 셋이 더해서 1인 경우, K가 2면 0인 경우 3개를 본 거거든. 이거를 각각 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식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뭐로 보는 게 편합니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이 언급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x가 1, 2, 3일 때는 다음과 같음. FA는 A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원소 A의 개수는 1개임. 그럼 일단 여기 좀 봐봐. 가족권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다 봐. X가 1이잖아. 1 넣어봐. F1은 F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의 1는 값이다. 그럼 X의 2 넣으면 F2는 누구보다? F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그럼 X의 3 넣으면 F3은 누구보다? F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야. 자, 가족권은 사실은 얘를 나타낸 겁니다. 별거 없죠? 그냥 대입해 보면 되니까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조건 보시면요. FA는 A가 되도록 하는 원소 A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가 1이면 F1이 1인 상황. 2면 F2가 2인 상황. 3이면 F3이 3인 상황. 4면 F4가 4인 상황. 이런 건 몇 개? 1개 있대. 됐죠? 그럼 봐. 이제 조금 넓게 볼게요. 집합 X. 원소가 누군지 알고 있죠? 1, 2, 3, 4고요. 집합 Y의 원소 알고 있습니다. 0, 1, 2, 3, 4, 5입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자, 나조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세면 될까요? 빨리 말해줘. 자, 가족권만 본다면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빨리 말해줘. 빨리 해봐. 몇 개? 빨리. 자, 몇 개? 빨리 해봐. 몇 개? 응? 몇 개? 응? 응? 아저씨 물어보는데. 이 새끼들, 어린 놈 새끼들 대답해야지. 아저씨 물어본다. 몇 개? 등호 있죠? 등호 있지? 그럼 다시 X에서 Y로 대응한단 말이야. 그럼 집합 X에 있는 원소 1이 여기 있는 6개 중에 하나의 짝을 지어야 될 거야. 대응해야 될 거야.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집합 X에서 화살표가 몇 개 날라와? 4개가 날라와서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짝을 이룰 거라고. 맞아? 근데 문제는 같은 값 나와도 상관없지. 맞아? 그럼 다시 우린 여기 있는 6개의 원소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짝을 지으면 돼. 근데 같은 값 나와도 상관없어.
받아들일까요? 그럼 하나 더. 내가 짝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짝을 지었냐면 이렇게 짝을 지었대. 5 2번, 3 하나, 2 하나 짝 지었대. 됐을까요? 아, 같은 거 와도 된다며. 그래서 내가 화살표 4개를 쐈는데 그 화살 4개 맞은 애가 5가 2방 맞고 3이 하나, 2 하나 맞은 거야. 그럼 이때 우린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가족권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5랑 짝인 건 누군데? 4하고 3인 거야. 3이랑 짝은 2인 거고 여기 2는 1이랑 짝이었겠지. 맞아? 왜? 1는 값, 2는 값, 3는 값, 4는 값의 대소가 정해져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4개 중에 제일 큰 애들은 4부터 제일 작은 애 1까지 짝 지으면 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원소 6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를? 4개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대응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납득이 돼요? 그래서 만약 가족권만 있었다. 그럼 우리는 함수의 개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완전 1도 아니죠. 6H 4요. 됐어?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6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 여기 있는 4가 정역 원소의 개수가 되더라고. 이게 조합일 때도 마찬가지, 중복 순열일 때도 마찬가지, 1대1 대응일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9C4입니다. 그럼 9, 8, 7, 6을 4팩토리알이죠. 4, 3, 2, 1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9이 18에다 7 곱한 값 8, 7에 56, 7, 1은 7, 그럼 몇이니? 126까지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뭘. 됐죠? 가족권만 있다면 우린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가족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조건도 있었죠. 해석해봅니다. 뭐였죠? FA가 A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원소. 그럼 집합 X의 원소 A는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 그게 몇 개 있다? 1개 있대. 그래서 첫 번째 F1이 1이 되는 상황. 됐습니까? 그럼 F1이 1입니다. 라는 그 말은 F2는 2가 오면 안 돼요. F3은 3이 오면 안 돼요. F4는 4가 오면 안 돼요. 됐어? FA가 A가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인풋 아웃풋이 같도록 하는 그 A 값은 몇 개? 1개만 있어야 돼. 괜찮아요? 길을 잃었어요 혹시? 괜찮아? 그럼 다시 F1이 1이고 F2는 2 오면 안 돼. F3 3 오면 안 돼. F4 4 오면 안 돼. 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모두 만족해야 된다. 가족권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직접적으로 보는 거지 사실상. 봅니다. 1 넣으면 1, F1은 1입니다. 뾰로롱. 됐죠? 됐죠? F1은 1이어야 돼. 그럼 이때 말할 수 있습니다. F2는요. 2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누가 와? 3 또는 4 또는 5가 오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2에 올 수 있는 값은 3 또는 4 또는 5가 올 겁니다. 그럼 문제, 3에 오는 값은 3 오면 안 되죠. 그럼 누구? 4 또는 5가 올 겁니다. 마찬가지 4가 올 수 있는 값은 4는 안 되죠. 누구밖에? 5밖에 없네요. 그럼 일단 가장 만만한 친구부터 누구? 4부터 대응시킵시다. 얘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5한테 가야 돼. 얄짤없어. 됐지용? 자, 그러면 2, 3에 대응하는 경우를 세봐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F2가 3일 때 F3은 4가 되겠죠. 맞나요? 아니면 F3은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F2가 4라면 F3은 4가 될 수 있습니다. F3은 5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F2가 5일 때 됐죠? F3은 누구예요? 무조건 5가 돼야 되겠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F1이 1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됐음? F1이 1일 때. 와, 씨, 이거 언제 다 세고 있지? 두 번째 상황 갑니다. F1이 아니라 이번엔 F2가 2일 때. 그 말은 F1에 1 오면 안 돼요. F3에는 3 오면 안 돼요. F4도 4 오면 안 돼요. 됐죠? 그럼 또 갑니다. 야, 이걸 언제 다 해? 자, 2 넣으면 2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요. 그럼 또 봅니다. F1 값. 얘는 1 오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건 누구? 0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 됐습니까? 2보다 큰 수는 못 오잖아. 그럼 F1에 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2가입니다. 2가 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얘가 0이 왔다 치자. 얘가 1이 왔다 2가 왔다 치자. 어쨌든 얘네 3, 4는요. 또 관찰해 봐야 되겠네. 왜? F3에 올 수 있는 값. 3 오면 안 되죠? 4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F4는요. 4가 오면 안 된다며. 맞아? 그럼 뭐가 와야 돼? 5가 와야겠네요. 끝. 됐나요? 다시요. F3이 이번에 5가 올 수 있습니다. 아유, 왜 이래? F3. F3이 5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F4는 누군데요? 그냥 5밖에 안 되죠? 됐죠?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도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됐을까요? 이번엔 누구 봐? F3이 3일 때. 또 봐야 되겠네요. 납득이 됨? F3이 3일 때. 그럼 또 봐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F3이 3일 때. 아싸. 세 번째입니다. F3이 3일 때. 그럼 F4는 4가 못 오잖아. 그럼 F4는 3이 될 수 있죠. 같은 값 봐도 되니까. 아니면 5가 올 수 있죠. 그럼 다시 봅니다. F4가 두 가지로 나뉘네. F4가 3이거나 F4가 5일 때로 나뉘겠네요. 4는 못 오니까. 그럼 다시 갑니다. 어휴, 1는 값은요. 0이 올 수 있죠. 2가 올 수도 있죠. 3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다시 F1에 오는 값이 0일 때, F1에 오는 값이 2일 때, F1에 오는 값이 3일 때 나눠볼 수 있습니다. F1이 0이라면 그때 F2 값은요. 0 그대로 올 수 있죠? 아니면 1이 올 수 있죠? 아니면 3이 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마찬가지 F2 값. 이번엔 F1이 2가 됐습니다. F1이 2가 됐어요. 그럼 F2는요? 2는 못 오죠?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3 한 개. F1이 3이면요? 당연히 F2도 3 하나밖에 없네요. 됐나요? 그럼 총 3가지, 4가지, 5가지. 이때 5개, 요때 5개. 몇 가지? 10가지. 됐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 뭔데? F4가 4일 때 또 세봐야 되겠네요. 해서 요 세는 거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9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5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거죠. 처음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이 A입니다. 그 다음이 B고요. 그 다음 C고요. 그 다음 D고요. 그 다음 E가 나올 겁니다. 근데 주사위 눈이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올 수 있는 값들은 1, 2, 3, 4, 5, 6이 나올 겁니다. 됐죠? 이때 A가 가장 작고요. E가 가장 큽니다. 같은 거와도 상관이 없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은요. 유후.
B는요, 유후. C는요, 유후. D가 얘고요. E가 얘입니다.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가? 우리 왼쪽에서 화살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날라오는데 여기 있는 6개 중에 몇 개? 5개를 선택할 거야. 근데 중복해서 선택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1이 2개, 4 1개, 5 2개 선택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5랑 짝짓는 건 D하고 E, 4는 C, 1은 A랑 B가 짝지어야만 문제에서 말한 대소를 만족할 거거든. 그럼 결론, 서로 다른 6개 중에 우리 몇 개? 중복해서 5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10C5 됐죠? 10, 9, 8, 7, 6을 5 팩토리알 5, 4, 3, 2, 1로 나눈 값 3, 2, 6, 5 약분 2, 4 약분 2 됐죠? 그럼 18 곱하기 14 계산하면 되겠구나. 끝입니다. 답이에요. 이거 계산이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죠? 9 곱하기 28 계산할 수 있죠? 네,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9구단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50번입니다. 아? 예. 맨 앞에 와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 50번입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3번을 던질 거고요.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에 나오는 게 A예요. 그 다음 B가 나와요. C가 나옵니다. 당연히 주사위 눈은요. 1부터 6까지 있을 겁니다. 이때 같은 값 오면 안 됩니다. 그럼 A에 올 수 있는 건 가장 작은 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오겠죠? 다시 관찰합니다. 화살표 3개 날라와요. 오른쪽에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죠. 중복하면 돼요? 안 됩니다. 같은 건 안 오니까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하시면 알아서 제일 작은 건 A, 제일 큰 건 C, 가운데는 B와 짝을 지을 겁니다. 6시 3만큼 경우의 수 나오겠네요. 6, 5, 4를요. 3팩토리알로 나눠서 얘기하면 되겠죠. 몇 가지?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9번과 50번 두 개를 잘 봐주시고요. 이 두 문제를 풀 때 나는 함수의 대응 관계로 바꿔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과제였고요.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얘기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이 우산 또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자,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시면서 일단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였냐? NCR하고 N 플러스 1CR을 더하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나온다. 조합성질이죠. 이거 사실 고1 때 배우긴 했거든. 이거부터 못 들었을 거야. 그쵸? 이게 뭐냐면 봐봐. 우리 반 7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에게 청소를 시킬 거야. 청소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청소 당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볍게 7C325 하시면 되겠죠? 됐죠? 끝. 자, 근데 문제는요. 이 7C3의 경우의 수를 내가 끊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끊어보겠냐면 첫 번째. 7명 중에 3명이 청소하는데 그 3명 중에 내가 반드시 있을 때 뭐 A 학생이 청소하는 경우 두 번째 A 학생이 청소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시요. 7명 중에 3명을 청소시킬 건데 A라는 학생이 무조건 청소해야 돼.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요. A 빼고서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만 선택하면 A 학생이 반드시 포함되는 청소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됐죠? 아니면요. A 학생이 청소를 안 하는 경우를 볼게 라고 하면 A 학생 빼고 몇 명 중에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청소시키면 A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청소하는 당번 3명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둘이 더하면 뭔데? 전체죠? 맞나요? 그걸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됐을까요? 6C2, 6C3 더하면 7C3입니다. 뿅. 됐나요? 6C2, 6C3 더하면 7C3입니다. 뿅. 됐을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아유, 야, 하지마. 미안해요. 요거죠. 미안합니다. 쏘리. 됐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얘입니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관찰합니다. 파스칼 삼각형을 보실 때 봐야 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죠.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해서 쭉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얘를 계산해서 값으로 나타내면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면 자, 요겁니다. 얘부터 볼게요. 그냥 얘는요 A 플러스 B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이항 개수들을 순서대로 쓴 겁니다. 됐죠? 됐죠? 얘는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항 개수들을 순서대로 쓴 겁니다. 왜요? 3번 중에 B는 하나도 오지 않아. 3C 0개. A만 세제곱. 3번 중에 B가 1개. 그럼 A는 몇 개? 2개. 3C 1개만큼 A 제곱 B가 나오겠죠? 3번 중에 A가 1번, B가 2번입니다. 됐죠? 그럼 3번 중에 2번, 3C 2개만큼 A, B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항 개수들을 쓴 거예요. 마지막 3번 중에 3번 다 B가 나올 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앞에 개수 1이고요. 3A 제곱 B, 3A B 제곱, 그 다음 B 세제곱. 개수는 1, 3, 3, 1로 표현되네요. 이거 쓴 거라고. 받아들임?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도 바꿔서 조합으로도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음.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얘입니다. 둘이 더하면 2C1, 2C2를 더해주면요. 뭐와 같다? 3C2와 같습니다. 이 표현이야. 마찬가지 4C1과 4C2를 더하면 뭐와 같다? 5C2랑 같습니다. 이 표현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더합니다. 3개만 더할게요. 그럼 자, 둘이 더한 값을 보고 싶어요. 어차피 얘 1이죠. 얘도 1입니다. 그럼 둘이 더한 값 누구? 얘랑 같아요.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은 얘랑 같습니다.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은요? 얘랑 같겠죠? 얘 누군데? 5C3이겠네요. 그래서 2C2, 3C2, 4C2를 더해줘 5C3입니다. 됐죠? 이런 표현. 그래서 아까 경우의 수 셀 때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그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볼게요. 2C0, 3C1, 4C2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둘이 더한 값 어차피 얘 1이니까 얘랑 더해도 상관없죠? 둘이 더하면 4 나옵니다. 그럼 다시 둘이 더한 게 4예요. 거기에 얘까지 더하면 4하고 6 더한 값 여기 있네요. 5C2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2C0, 3C1, 4C2 더하면 5C2가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써놓고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 2C0, 3C1, 4C2를 더한 값은요. 5C2가 돼요. 이쪽에서 볼게요. 2C2, 3C2,
4C 2를 더하면요 5C 3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더할 때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계속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하나씩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봐. 뒤에 있는 숫자도 0, 1, 2 커지고 있으면 다 더한 값은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2, 2, 2 같은 숫자네요. 그럼 다 더한 값은 하나 커져야 됩니다. 커지고 있으면 멈추시고요. 멈춰 있으면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음. 그래서 이 모양이 쪼르륵 더하면 꺾어서 얘랑 같네. 쪼르륵 더하면 꺾어서 얘랑 같네. 생긴 게 하키스틱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키스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가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게 녹화가 안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하키스틱 표현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봐봐. 이번엔 이항 계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그 앞에 조합으로 표현된 값들, 걔네를 우리가 이항 계수라고 하거든. 그 이항 계수가 갖는 성질들을 좀 얘기해 볼 거야. 근데 얘는요, 이 식에서 나옵니다. 출발은 무조건 여기에요. 자, 따라오세요. 1 플러스 x의 n제곱입니다. 항이 두 개 있는 n 거듭 제곱에서 나옵니다. 자, 이걸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 한번 해볼게. 일단 처음에는요, n개 중에 단 한 개도 x가 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온 거야? 1만 온 거죠? 그럼 곱하기 1의 n제곱, 그냥 1입니다. 안 쓸게요. 더하기 n개 중에 한 개 x가 왔습니다. 그럼 1은 몇 개? n-1개 왔죠? 어차피 1이야. 그럼 여기에 누구 붙이면 돼? x 땅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씁니다. n번 중에 2번 x가 왔습니다. 쭉 가겠죠? 마지막 n번 중에 n번 모두 다 x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지금 말한 거? 솔직히 말해야 돼. 앞에 이항 정리 봤다며. 대표 문제 풀었다며. 앞에 거 풀었잖아. 다시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습니다. 전개해 볼게요. n번 중에 b가 하나도 안 와요. 누구만 왔어? a만 n번 왔음. b는 빵제곱 1이니까 안 씀. 그 다음 두 번째 n번 중에 한 개만 b가 왔어. 그럼 a는 몇 번 온 거야? n-1번 온 거야. b는 한 개만 온 거죠. 괜찮아요? 쭉 갑니다. 마지막은요. n번 중에 n번 모두 누구만? b만 왔습니다. 이게 이항 정리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더하기니까 r은 0부터 n까지 ncr a n-r 제곱 b의 r 제곱 이렇게 바꿔놔서 얘를 보면서 말합니다. 얘는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항 정리의 일반항. 그리고 이때 얘를 우리가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한 거야? A, B 말고 1하고 X로 바꿔서 쓴 거예요. 괜찮나요? 한 번 더? 화났어요? 화난 거예요 혹시? 그냥 넘어가 이런 거야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거야. 아예 안 되면 또 물어보면 되지 뭐. 자 얘를 보면서 말합니다. 같은 식이죠. x에다 넣고 싶은 숫자 있을걸? 누구 넣고 싶어요? 네, 나는 x에 1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x에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 볼게요.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죠. 그럼 x에 1 넣는 순간 nc0, nc1, nc2 해서 어디까지? ncn까지 더한 값만 남겠네. 맞아요? 괜찮아요? x에다 1 넣었으니까 얘만 남고 1 넣으면 얘만 남고 1 넣으면 얘만 남고 1 넣으면 얘만 남는 거 맞잖아. 그럼 nc0부터 ncn까지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2의 n제곱입니다. 첫 번째 성질. 괜찮니?
별거 없죠? 대신 요식에서 시작해. 이게 이항계수 성질을 말할 때 기본식이야. 그래서 그냥 기본식 써줘 하면 이거 쓰면 돼. 자, 그래서 1른값? 이 n제곱이 누군지 압니다.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면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0의 n제곱은 그냥 0인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nc 0 그대로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c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제곱이죠? 플러스 nc 2겠죠? 마이너스 nc 3 플러스 nc 4 마이너스 nc 5 계속 뿔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괜찮나요? 뭐 n이 짝수니 홀수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뿔마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봐봐. 1른값과 마이너스 1른값 이 둘을요. 여러분들이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 없어지지. 맞아? 그럼 뒤에 nc3하고 마이너스 nc3도 없어지겠지. 그럼 둘이 더하는 순간 좌변은 뭐가 돼? 2의 n제곱이죠. 우변은 뭐가 되냐면 더하니까 nc0이 몇 개? 2개. nc2가 몇 개? 2개. nc4가 몇 개? 2개. nc6도 몇 개? 2개. 다시 말하면 요 끝자리에 오는 값이 짝수인 게 2개씩 남을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다시 nc0 2개, nc2도 2개, nc4도 2개. 맞아요? 다 2개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지수법칙. 맞아요? 2의 n제곱에서 2를 나누면 2의 n-1제곱. 어려웠어요? 다시 2의 n제곱에서 2를 나누면 지수법칙이 2의 n-1제곱인 거잖아. 됐음? 다 2개씩이니까 양변 2를 나누는 순간 nc0, nc2, nc4, nc6, nc8 이렇게 끝자리가 짝수인 애들만 쫙 더하고 있는 다음 값은 2의 n-1제곱 같을 거야. 괜찮아? 다시요. 이번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볼게요. 뺍니다. 그럼 nc0 빼니까 없어지죠? 근데 이거 nc1에서 마이너스 nc1을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지? 그럼 nc1이 몇 개? 2개. nc3도 몇 개? 2개. nc5도 몇 개? 2개. 이번엔 누구만 남아? 홀수인 애들만 남죠?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똑같이 2의 n제곱이네. 홀수인 애들 nc1 2개, nc3도 2개, nc5도 2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2개씩이니까 양변에 2를 나누면 2의 n-1제곱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이게 뭐랑 대비되는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대비되는 거야.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과 이항계수 성질에서 나오는 이 조합의 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돼. 파스칼 삼각형은요. 앞에 있는 숫자가 계속 변했습니다. 1씩 커졌죠. 근데 얘는요. 똑같아요. 계속 n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n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n입니다. 맞아요? 앞에 있는 수가 변하지 않아요. nc 몇, nc 몇, nc 몇 얘네를 더하고 있는 값들. 이게 보이면 어디서 나왔다? 이항계수 성질에서 나왔다. 기본식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에다 1과 마이너스를 넣은 다음 적당히 비벼서 나온 결과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 조합의 합을 관찰했는데 앞에 있는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구나.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하키스틱이겠구나. 합에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1하고 마이너스 1는 값 그리고 이 둘을 더해서 나오는 결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44페이지죠. 딱 요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세요? 44페이지 위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 보일까요? 네, 딱 요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른값 마이너스 1른값 이걸로 둘이 더하네 빼내 하면서 나오는 결론 보여드림. 됐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개만 더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이쪽 44페이지 쪽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가장 간단한 거부터 얘기해 볼 거야. 봐봐.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을 관찰합니다. 몇 차식이죠? n차식이죠? 좌변, 우변이 같습니다. 미분할 줄 알죠? 미분할 줄 알죠? 좌변 미분합니다. 어떻게 되죠? n 1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괜찮죠? 겉미분, 속미분해서. 그럼 우변 미분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거 상수입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c1. 그 다음 제곱이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nc2x. 됐죠? 이거 세제곱 나올 거예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nc3x 제곱. 마지막 미분합니다. 어떻게 돼요? n ncn x n-1제곱. 괜찮죠? 미분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다 뭐 할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예요. 괜찮나요? 자, 1 넣어봅니다.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2의 n-1제곱은 x에 1 넣습니다. nc1 더하기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4 곱하기 nc4 마지막 어디까지? n 곱하기 ncn까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더할 때 마찬가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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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누구, nc 누구 앞에 n으로 똑같아요. 그랬을 때 1, 1, 2, 2, 3, 3, 4, 4, n, n 이렇게 더한다고? n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시면 돼요? 얘 미분해서 만든 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항계수의 성질들을 몇 가지 더 말해볼 수 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좌변 0돼서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 넣습니다. nc1 빼기 2nc2 더하기 3nc3 빼기 4nc4 됐죠? 다시요. 어떻게 생겼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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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근데 그 앞에 1, 1, 2, 2, 3, 3, 4, 4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 뭐 한 거야? 이항계수에서 나오는 이항계수 성질에서의 일반항을 기본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값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분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괜찮죠? 괜찮아요? 자, 미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을 얘기했을 때 사실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적분은 얘기 안 할게요. 대신에 이건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 플러스 i의 n제곱. 됐죠? 자, x 대신 누구 넣었어요? i 넣습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nc0 더하기 됐죠? nc1i nc2i 제곱 nc3i 세제곱 nc4i 4제곱 해서 쭉 진행할 겁니다. 됐죠? 내가 여기까지 쓴 이유는요. i의 4제곱이 1이니까요. 그 다음 i 5제곱은 i랑 같고요. 6제곱은 마이너스 i 6제곱 i 제곱이랑 같고요. 그쵸? 순환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쓴 다음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합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정리할 거예요. 어떤 그룹?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럼 i가 없는 친구들이죠. nc 0입니다. 실수 부분. 여기 i 제곱은요. 마이너스 nc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여기 있네요. 플러스 1입니다. 더하기 nc 4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I 6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C 6 이렇게 될 겁니다. 실수 부분 I가 없는 애들이에요. 두 번째 허수 부분입니다. 여기 I가 있죠? I 밖으로 빼놓고서요. NC 1입니다. 그 다음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NC 3이요. 됐죠? 그 다음 I 5제곱 보겠죠? 플러스 NC 5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생긴 거는요, 똑같아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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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때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NC 0 빼기 NC 2 더하기 NC 4 빼기 NC 6. 다시 말하면 끝에 오는 숫자들이 짝수들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부호가 교차되고 있을 때 그때 얘는 뭘 의미한다? 1 플러스 I n제곱에서 실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NC 0, NC 2, NC 4 해서 싹 다 더하고 있으면 얘는요 2의 n-1제곱이에요. 근데 얘는요 더하고 빼고 있네요. 뭐야? 1 플러스 I n제곱의 실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NC 1, NC 3, NC 5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고 있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1 플러스 I n제곱을 전개해서 나오는 허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다. 이 기본식에서 x에 i를 대입한 다음 실수와 허수 부분을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항계수가 확장되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적분은 일단 뺐습니다. 괜찮나요? 정말 많이 졸립니? 아, 지금 되게 겁나 졸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다시요. 이항계수의 성질을 말하는 기본식이 있습니다. 1 플러스 x의 n제곱. 우린 이거 x의 1는값 마이너스 1는값 가지고서 적당히 비비면 교재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를 미분해서 관찰하는 다음 식에 1는값, 마이너스 1는값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x자리에 i를 넣어서 나오는 다음 값을 보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조합에 합이 적혀 있는데 앞에 다 C로 동일해요. N으로 동일해요. 만약 이 앞에 있는 값이 변한다고 하면 얘는 100%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괜찮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영상의 밑에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네. 편집 잘해야겠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따라오세요. 7C0, 7C1, 7C2, 7C3까지입니다. 이거 7이에요, 7.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홀수일 때입니다. 짝수일 때 안 돼요. 홀수일 때만 돼. 홀수일 때 7이죠. 됐죠? 7C 0, 1, 2, 3. 4개 썼습니다. 7에다 1 더하면 8 되지. 그거 2로 나눈 값이야. 됐어요? 4개 쓴 거야. 이때 이 4개를 더한 값은 몇일까? 라고 물어본 경우도 있음. 자, 보세요. 밑에다 계속 쓸게. 7C4 씁니다. 7C5를 쓸 거고요. 7C6을 쓸 거고요. 7C7까지 쓰겠습니다. 둘이 같은 값이죠? 둘이 같은 값이지? 둘이 같은 값 맞죠? 둘이 같은 거 맞죠?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7C0부터 7C7까지 싹 다 더했지. 그럼 얘는 뭐다? 2의 7제곱. 됐음? 근데 문제는 절반만 물어봤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2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2의 몇 제곱? 6제곱. 됐나요? 끝. 그럼 다시 n이 홀수일 때 2n 플러스 1c 아니 이게 안 쓸게. 문자로 안 쓸게. 문자로 안 쓸게.
문자를 안 쓸게, 안 쓸게. 홀수일 때, 미안해. 홀수일 때. 문자를 안 쓸게. 됐죠? 그럼 예를 들면, 9C0부터 9C1, 9C2, 9C3, 9C4. 다 썼죠? 5개 썼네요. 그러면 얘네 다 더해줘. 뭐라고 말하면 돼? 2의 8제곱. 됐죠? 왜요? 9C5 같은 값, 9C6도, 9C7도, 9C8도, 9C9도 같은 값이거든. 다 더하면 2의 9제곱인데 2 나눴잖아. 그럼 2의 8제곱. 됐나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일 때? 홀수일 때. 왜? 요 앞자리가 홀수면 0부터 얘까지 쓰거든. 그래서 짝수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딱 절반만 얘기한 거야. 괜찮을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까지 하나 더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요 예시는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재 빈 칸에다가요. 44페이지 쪽에다가 잘 적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좀 더 얘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사실상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자제할게요. 네, 다들 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드렸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다음 수업 때 여기 있는 이야기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요. 크리스마스 푹 쉬시고 지금 집에서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못 온 친구는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